토목기사 필기시험 응용역학 분야에서 시험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 꿀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이 어려운데 답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 도심에 관련된 내용이죠. 도심. 보통 커다란 원이 있을 때 이 가운데 2분의 D, 이게 R이죠. R. 반지름 R이 되는데 여기가 뚫려 있지 않다. 그러면 도심이 여기에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원을 제거했을 때, 뚫었을 때는 도심이 약간 상승할 거예요. 그걸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 이 전체가 D잖아요. D. D는 2R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도심이 6분의 5R이에요. 6분의 5R. 요거 기억하자는 거죠. 6분의 5R. 6분의 5R.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물어보면 6분의 7R이 되겠죠. 6분의 5 더하기 6분의 7 하면 6분의 12죠. 2가 된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뻔히 6분의 6이 R이니까 6분의 6보다 조금 한 단계, 6분의 6보다 조금 한 단계, 6분의 5, 6분의 7 이런 것들을 기억해두면 알기 쉽다는 거죠. 자, 조심할 건 이 밑에 쪽에서부터 물어봤네요. 이때 직경이 60이니까 반지름은 30이죠. 30.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30을 대입을 하면 210을 6으로 나누니까 35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식적인 해법은 세제곱이라는 1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눴을 때 도심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도심. 그러면 커다란 원에서 작은 원을 빼고 커다란 원에 도심을 한번 곱하고 작은 원에 도심을 곱한 것을 빼는 형태로 하면 계산이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결론적인 내용들을 하나 알고 계신다면 쉽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이네요. 지금 X 좌표를 물어보고 있네요. 요 도심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보자마자 6분의 5R입니다. 네. 지금 요 거리를 물어봤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6분의 7R인데요. 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6분의 5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도형을 쓸 일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시험이니까 출제하는 내용이죠. 시험이니까 원에서 원을 이렇게 빼는 형태 6분의 5R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비틀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틀림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비틀림, 타우 토셔널은 자, 터크 곱하기 반지름을 IP, 단면이차 극모멘트로 나누는 값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때 중실축과 중공축이라고 한다면 이런 도형이 되겠네요. 이런 도형. 속이 꽉 차 있는 도형이 있고 원이 있고 속이 뚫려 있는 도형이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죠. 속이 차 있는 원과 속이 뚫려 있는 형태의 원, 중공, 원에 대해서 IP 값이 다를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항상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일 때, 속이 꽉 차 있을 때, 1일 때 얘가 15% 정도 큰 값이 나와요. 1.15 값이 나옵니다. 요 IP 값이요. 요 정도 비틀림에 대한 성능 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연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단이나 난간이라고 하죠. 난간. 핸들에 지하철 뭐 이렇게 손잡이들을 잡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핸들에 난간을 잡고 내려갈 때 그 난간이 스테인리스 은색의 파이프인데요. 파이프. 속이 뚫려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뚫려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 뚫려 있냐? 그럼 비틀림에 대해서 꽉 차 있는 것보다 뚫려 있는 것이 15% 정도 더 강한 성능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서 속이 항상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파이프라고 하잖아요. 이쪽이 훨씬 비틀림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사각형의 내용이죠. 보통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각형강관, 원형강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누가 더 비틀림에 대해서 유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훨씬 유리하죠. 그럼 이번엔 얘가 1일 때 얘는 0.785 정도가 나와요. 원주율 정도의 값, 나눈 정도요. 1대 0.785. 얘하고 얘를 비교할 때는 1대 1.15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어떤 긴 계산이라든지 단면이차 극모멘트라든지 어떤 비틀림 상수
전단 흐름 이런 개념을 무시한 채 그냥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1대 1.15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뚫려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전단 흐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시기 굉장히 길어요. 1분 30초 안에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럼 결론적인 공학 지식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원형 강관이 1일 때 사각형, 직사각형 강관은 0.785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라는 결론식을 알고 계신다면 손쉽게 비틀림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산이 어려운데 답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유형은 바로 이런 거죠.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수직 하중이. 지점 반력이 생기겠죠. 지점 반력. P가 생기는데 이 형태는 분명히 이 하중들에 대해서 이 지점 반력 영향으로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휨 모멘트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휨 모멘트는 단면계수로 응답한 것이 응력이죠. 응력. 휨응력이죠. 휨응력. 그런데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누르는 힘이. 그럼 누르는 힘 P에 대해서 면적으로 응답한 것이 압축응력이죠.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압축응력이에요. 휨응력은 한쪽은 압축이 되면 한쪽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 보는 휨과 압축이 동시에 생긴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각각 하나씩 대입을 해봐라 라는 형태인데 이 압축응력이라는 것만 착안하면 이것만 지금 착안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B 곱하기 H가 면적이잖아요. BH분의 P인데 마이너스로 표현된 게 누구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제곱이니까. 답이 그냥 보인다는 거죠, 이게 A예요, A. A분의 P인데 마이너스 값. 그러면 지금 A분의 P에 H분의 6A를 곱하면 이 Z값이 된다. 이 휘응력 값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고 이 압축이라는 것을 착안한다면 마이너스 A분의 P만 찾아주시면 쉽게 답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성도를 물어봤습니다. 이 강성도 해석은 매우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제 이 강성도의 역수가 유연도거든요. 그러면 유연도, 플렉시빌리티라는 것을 계산한 다음에 이거 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강성도다. 이렇게 역수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역수의 관계. 자, 이때 요 막대기 두 개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축하중이 P가 작용하면 자유물체도상에서 P를 받고 이 두 개가 붙으면 없어야 되니까 자, 지금 상향이죠. 하향으로 P가 있고 상향으로 P가 있어야 된다. 이게 맞았냐는 거죠. 예. 하중이 작용하면 지점 반력 P가 생긴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붙으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예, 맞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눌렀을 때 양쪽에서 누르면 형태가 줄어들겠네요. 형태가 줄어들겠죠. 그럼 요만큼 줄어드는 양이 델타 L인데 2A분의 PL. 자, 이 식은 꼭 알고 있어야죠. 변형량은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축강성분의 PL이다. 2A분의 PL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E1A1 자, 조건을 줬죠. 요 재료는 길이가 L1이고 자, 요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눌러보면 요만큼 줄어든 양이 델타 L이 2A분의 PL인데 L2 구간에 E2A2라는 재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있겠네요. 뭐 이런 형태로요. E1A1 PL1 더하기 E2A2 PL2 자 이런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연도라는 것은 단위 하중을 1로 치환하는 거예요. 1로 치환하는 거예요. 이게 유연도인데 이거분의 1 이 역수가 강성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성도. 이 강성도 해석은 매우 까다로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위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알기 쉽다는 겁니다. 변위. 그러면 이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2원, 조심하셔야죠.
E1 A1분의 L1 더하기 이거 1번이 되겠네요. 1번. 1번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시험이 항상 이런 형태죠. 얘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럼 E1 A1분의 L1, E2 A2분의 L2 이게 유연도잖아요. 얘만 옆으로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1 A1 L1 더하기 E2 A2 L2 자, 이것을 유연도라고 해요. 그 강성도, 스티프니스, 강도는 이거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답이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가 없네요. E1 A1분의 L1 없죠. 그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쪽에다가도 E1 A1 A2 A2 이쪽에다가도 E1 A1 E2 A2를 곱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다가 요걸 곱하면 여기는 E2, A2만 살아남는 거고 얘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다 여기 곱하면 E1, A1만 살아남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를 찾아라라는 형태니까 자, 4번이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도 해석은 매우 까다로우니까 항상 유연도 해석을 한 다음에 유연도 그거의 역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문제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문제죠. 이 변단면이에요, 변단면. 이때 축하중에 작용했을 때 자, 변위를 한번 구해봐라고 합니다. 그럼 삼각형에 비례식을 써서 이 변단면에 대한 적분식을 이용해서 변위를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수준 있는 내용의 문제인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등단면이라고 한번 해보죠. 등단면. 그러니까 이쪽에 직경이 D고 이쪽에 직경이 D다라고 했을 때 자, 양쪽에서 힘이 작용하면 형태가 늘어날 거예요. 형태가 늘어날 텐데 이 늘어나는 양이 델타 L이죠. 델타 L. 델타인데 그 값이 2A분의 PL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만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뭐 시험 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이 들어가죠. 등단면일 때요. D일 때. 그럼 얘를 유치하게 또 써보니까 4분의 파이 D 곱하기 D가 D의 제곱이죠. D고 D일 때, 등단면일 때. 근데 여기는 변단면이에요. 단면이 변화해요. D하고 ED로 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죠. PL은 내버려 두시고 4분의 파이 직경의 제곱인데 4분의 파이 한쪽은 D고 한쪽은 ED라고 줬잖아요. 요 정도의 센스만 있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4분의 2가 2분의 1이죠. 그 분모 쪽으로 2가 표현이 되는 게 답일 거다 이런 얘기죠. 2. 그냥 2로만 숫자. 예, 요게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등단면을 생각했을 때 변위를 구하는 내용을 변형량을 구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자, 한쪽 직경, 나머지 직경을 대입을 해서 좀 약간 편법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의 유용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